황민호의 진짜 뉴스. 네, 경월일보 팟캐스트 황민호의 진짜 뉴스 128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IT계 소식을 전해주시고 계신 IT 바리스타 송민섭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민섭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어김없이 변함없이 잘 지내셨을 거고. 네, 잘 지냈습니다. 예. 날씨가 갑자기 좀 더 추워졌네요. 이제 겨울로 이제 치닫는 분위기죠? 네네. 가을은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고. 감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네. 이제 한두 달 있으면 눈이 한 달 정도 있으면 눈이 왔다 이렇게 소식을 또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예. 또 겨울이 오면 또 봄도 오고 여름도 오는 거니까요. 예. 그렇죠. 계절이 또 이렇게 잘 순환되는 게 좋은 거죠. 자, 이번 주는 또 어떤 소식을 또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이번 주도 IT 뉴스 중에 가장 핫한 세 가지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그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 이렇게 졸다가 지나치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그런 점 네. 몇 번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희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스마트폰을 쓰면서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는 것 같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예. 배터리 소모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팁 하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소식은 중국의 그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부르는 관군제 소식 예.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그 의정부, 일산, 분당, 수원, 서울 주변 위성도시에서 이제 거주하는 예. 사람들 많이 서울로 출퇴근을 하거든요. 그렇죠. 서울 직장이 서울이라서 이제 주거지는 네. 이쪽 이제 경기도 쪽이고. 그래서 1시간 이상 이렇게 버스나 그렇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는 그런 장거리 출퇴근 쪽이 많은데요. 많죠. 네, 잠깐 졸아버리면 졸아서 이제 목적지를 지나쳐버리거나 아니면 또, 목적지를 지나칠까봐 이렇게 걱정이 돼서 제대로 시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 많습니다. 푹 자고 일어나서 딱 내려야 되는데. 그죠? 예, 깜빡 졸고 이래 더 피곤하죠, 그러면. 종점 가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잘못하는 경우 이렇게 다시 그 고속버스 타고 고속도로 타고 다시 돌아가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택시비 많이 까지죠. 이런 분들에게 이제 희소 시간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맵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예. 카카오맵에서 승하차 알림 기능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좋은 기능을 업데이트했네요. 네, 그 카카오맵에서 길찾기 기능을 이용해서요. 도착지를 설정을 하고 나면 현재 이제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위치, 아니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목적지에 가까이 오면 알람을 알려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알람 설정을 해놓으면 목적지 내가 정해놓고 알람 설정을 해놓으면 그게 이제 울린다는 거죠. 핸드폰이. 네. 이게 알람을 따로 시간을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 그 계산을 해서 알려주는 거고요. 네네. 만약에 이렇게 이어폰을 들으면서 이렇게 조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잠깐 많죠.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데 많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음성으로 하차 정보를 알려줍니다. 네.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셔야 됩니다. 일어나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거 서비스는 유용한 것 같은데 깊은 잠에 드는 사람들이 그걸 들을 수 있을까 걱정이에요. 설마 차에서 그렇게 깊은 잠을 잘까요? 약주 같은 거 드시고 골아 떨어졌을 경우에는 그러면 위험할 것 같은데요. 예, 진동으로 해놓는 기능도 있겠죠? 네네네. 야, 진동으로 해놓고 소리도 해놓고 이렇게 몸에다가 딱 붙여놓고 이렇게 자면은 진동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 자다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카카오에서 지금까지 이제 카카오 버스, 카카오 지하철 이런 서비스들을 10년 넘게 운영을 하면서 네네. 그 교통 정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번에 지도 데이터에 활용해서 기능을 업데이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서비스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장거리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에게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이걸 또 많이 이용해보고 또 보완점 있으면 또 보완을 하고 하면 되니까. 그럼 더 좋아지겠네요. 예. 일단 나왔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이용해보십시오. 네. 예, 두 번째 소식 또 전해주시죠. 두 번째는 그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만드는 구글에서 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배터리 수명을 늘려주는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폰이 유난히 배터리가 이게 수명이 단축되나요? 많이 이제 프로그램 앱 같은 거 많이 돌아가서? 그런 건 아닌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있긴 해요. 예를 들어 아이폰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하나씩 앱이 돌아가는데 네네. 안드로이드는 그 뒤에서 돌아가는 앱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배터리를 많이 먹긴 하는데, 네네. 구글은 그 안드로이드에 올라가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안드로이드 개발자를 대상으로 매년 그
컨퍼런스를 진행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안드로이드에 맞는 앱을 이렇게 개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그런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네네. 최근에 구글에서 이제 그 행사를 진행하면서 다크 모드라는 걸 이용해서 스마트폰을 개발하면 스마트폰 배터리를 연장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크 모드가 뭐냐면은 네. 뭐죠? 예. 구글 지도, 트위터, 유튜브 같은 앱을 네. 야간에 이용하기 편하도록 검은색 배경에 흰색 글자를 담는 스타일이거든요. 아, 검은색 배경에 흰색 글자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보통 하얀색 배경에 검정 글씨인데. 검은색 글자가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뭐 배터리 전력 소모가 줄어든다. 맞습니다. 디지털 화면을 가진 노트북이나 컴퓨터에도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네. 흰색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검은색을 표현할 때보다 더 많은 전력이 듭니다. 아, 또 오늘 처벌하네요. 그래서 그래서 바탕화면을 밝은색 하는 것보다 어두운 색을 하면 배터리를 적게 먹고요. 예. 근데 이 똑같은 원리로 앱에도 검은색 배경에 흰색을 써서 개발하는 그런 다크 모드, 야간 모드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걸 이용하면 일반적으로 밝은 화면을 쓸 때보다 최대 63% 정도 전력을 줄일 수 있다라고 밝혔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 제 추측이 맞으려나 모르겠는데 네. 이제 밝게 하려면 이제 빛을 많이 넣어야 되니까 빛이 다 이제 전력원이나 에너지가 이제 소모되는 거죠. 대신 맞습니다. 원천적으로 스마트폰은 이게 빛이 안 들어가면 에너지를 안 쓰니까 그러면 검정색이 되니까 거기다가 글자 쓰는 것만 이제 배터리를 소모하는 빛을 넣으면 에너지 소모가 절반이나 뭐 그 이하로 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정확하게 맞습니다. 예, 출발하는 것 같은데 기술 그 아이디어가. 네. 한때 그 구글에서 하얀색 바탕 그 테마를 주로 이제 개발했었는데요. 네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마트폰 전력이 많이 달게 되는 걸 이제 구글에서 발견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개발자들을 통해서 개발자들이 만드는 앱에도 다크 모드, 아니면 야간 모드, 네, 이런 걸 집어넣게 하고 있고요. 네네. 실제 그 사용자들이 많이 쓰고 있는 유튜브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다크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앱 설정에 들어가서 다크 모드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검은색 바탕에 이제 흰색 글씨로 이렇게 나오는 약간 평소 보는 것보다 어두운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영상이나 서비스 이용하는 데는 전혀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더 잘 보일 수도 있겠죠. 네, 야간에 이렇게 어두운 데서 밝은 빛으로 볼 때는 오히려 그게 더 나은 결과물을 보여주기도 하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오래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설정 들어가서 다크 모드 이제 이용하시면 전력을 좀 아낄 수 있다. 뭐 이제 배터리가 이제 많이 부족하거나 좀 뭐 머리에 가서 급하게 충전하지 못할 때 다크 모드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앱마다 좀 설정은 다른데 다크 모드 또는 이제 야간 모드 뭐 이런 이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간 모드나 다크 모드 기억해 두시면 필요할 때 좀 요긴하게 쓸 것 같네요. 네, 세 번째 소식 또 전해주시죠. 네, 오늘 마지막 소식은 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빼빼로데이, 뭐 농업이 대난 뭐 이런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게 농업인의 날 겸 빼빼로데이였죠. 네네. 근데 중국에서는 그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관군제 행사가 있었습니다. 예. 일이 4개니까 아무래도 좀 네. 그래서 관군제는 사실 그 제조사마다 연말 재고를 위해서 가지고 있던 재고를 좀 풀어버리는 그런 행사고요.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쇼핑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사용자들에게 장점으로 어필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쇼핑 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뭐 인터넷 언론을 보니까는 알리바바도 뭐 사상추고에 뭐 매출을 올렸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지난해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저희가 관군제 한번 다뤘었죠. 네. 작년보다도 무려 이제 27%나 크게 증가했고요. 어이구, 야, 엄청나네요. 총 거래액이 2,135억 위안이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34조 7천억 원. 야, 34조 하루에. 예. 이게 24시간에 거래된 겁니다. 와, 엄청납니다. 34조가 하루에. 총 거래 건수가 13억 5,200만 건이라고 하고요. 야, 앞으로 더 늘 것 같은데요. 중국 인구나 규모에. 자꾸 늘어가고 있고, 이게 지금 말씀드린 이 거래가 중국에서만 발생된 건 아니에요. 관군제 하면 이미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이제 구매를 하는군요. 많이 구매를 하고 있고요. 실제 외국의 외국에서 이제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도 관군제에 참여해서
제품을 많이 팔기도 합니다. 네. 뭐 어쨌든 간에 좋은 마케팅 뭐 할 수 있는 날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우리 바로 옆 나라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아주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는 안 되겠죠. 장사가 그만큼. 아니요. 잘 되나요? 우리나라에서 네. 실제 우리나라 쇼핑몰들이 거기 참여해서 많이 팔기도 참여해서? 했고요. 예,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안에서만 거래가 되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네. 중국 다음으로 많이 판 나라가 일본, 네. 미국이고요. 예. 그 다음이 우리나라입니다. 3위 안에 들어갔네요. 네, 예. 3위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 그 관군지에서 우리나라의 농심, 아모레 퍼시픽, 이랜드, KGC, 인삼공사 이런 데들이 매출을 크게 높였습니다. 예, 그게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건 위주로 다 많이 팔렸네요. 하다 보니까. 농심 같은 경우는 라면. 우리 알고 있는 라면. 예. 라면 패키지가 그렇게 많이 팔렸고요. 예. 작년보다 한 10배 정도 많이 팔았다고 하고요. 아유, 야.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화장품. 중국 사람들 네. 한국 화장품 되게 좋아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랜드에서는 패션 관련해서 옷. 이제 의류들을 예. 많이 팔았고요. KGC 인삼공사에서는 인삼. 아시는 대로 인삼 관련된 제품들. 예. 그래서 관군지를 통해서 크게는 10배까지 매출을 크게 높였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이 인기 상품이 그대로 많이 팔렸다고 보면 되겠네요. 중국인들이 그렇죠. 한국 물건 중에 가장 선호하는 물건들이. 네네. 여기 뭐 가전제품이 없어갖고 아쉽네요, 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제 하루 동안 13억 건 이상의 거래가 발생됐고 이미 결제는 끝났어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배송 전쟁입니다. 진짜 물류가 문제네요, 그게. 그렇죠. 근데 예. 그것도 중국도 잘 해내더라고요. 원체 뭐 아까 중국 말씀드린 뭐, 것처럼 일본, 미국, 우리나라 포함해서 해외로 이제 배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또 모릅니다. 또 막 이 배송에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한번 지켜보죠. 예. 뭐 이렇게 어떤 옆에 주변 나라가 이렇게 소비가 활성화되니까 덩달아서 이제 인접국익도 이렇게 반사이익을 보는 게 있네요. 네.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랑 비슷하게 그 할인 행사 이런 걸 뭐 이름 붙여서 하고 있긴 한데 약하죠. 아직은. 글쎄요. 예, 이게 할인 폭도 크지도 예. 않고요. 맞습니다. 메리트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었거든요. 예. 일단은 뭐 그 중국 저는 잘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그만큼 인기 있다는 건 평상시 구매액보다 엄청 싸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게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소비자들한테. 맞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다려서 몰아서 소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 업체들도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잘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소비가 많이 일어나는 게 자국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해외에도 파급 효과 있다는 거. 이게 결국은 지구는 다 하나의 경제권으로 이게 묶여 있다는 그 증거니까 이런 거 잘 활용해서 저희들도 다른 업체들뿐만 아니라 이번 여기 물건을 잘 파는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좀 참여해서 이번 기회에 많은 또 매출이나 수익을 냈으면 좋겠네요. 그럼요. 네, 이번 주도 이렇게 유익한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도 또 좋은 소식으로 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밌는 소식 준비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IT 바리스타 송민섭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황민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